안녕하세요. 유언 대용 신탁 전문 법률사무소 유쌤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한 유언 대용 신탁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상속을 위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유언 대용 신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피상속인 뜻대로 상속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네. 뭐 때로는 유류분을 또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뭐 때로는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미성년자나 또는 심신미약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피상속인 뜻대로 상속 설계를 하는 유언 대용 신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은 50대 신사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상속 문제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재산 중에 일부가 본인의 재산과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정리하고자 하셨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 상가 1채, 그 외에 인천에 소재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시가로는 약 100억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내담자께서는 본인의 재산과 혼재되어 있는 어머님의 재산 부분만 정리하고자 상담을 하셨지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 뭐 유류분이나 세금 등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결국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내담자께서는 단순히 어머님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네. 하셨죠.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이 나왔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이 내담자분께서 유언을 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언은 그 유언 능력과 관련돼서 좀 이제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죠. 그러면 그러한 뭐 치매, 유류분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내담자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고 네. 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도 고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유언 대용 신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어머님의 의사도 따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뭐 유언뿐만 아니라 유언 대용 신탁도 결국 그 피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수적으로 그 어머니, 그 피상속인이 되실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치고요. 또한 그 유언 대용 신탁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영상 녹화나 내지는 녹음 등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네. 발생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의사를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의사 능력, 즉 과연 그 유언 대용 신탁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중증 치매라고 판단을 받으시면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직접 뵙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네. 또 상속에 대한 의사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중증 치매로 인해서 뭐 저희가 봐도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하기가 어렵다 하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중증 치매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면담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절차가 필요하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어머니 건강 상태, 의사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를 이제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 위탁자의 의사 확인하고 어떤 상속 재산을 유언 대용 신탁할 것인지, 그러니까 신탁 재산 대상을 정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탁자와 이제 수익자를 누구로 정할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뭐 유류분의 문제가 있다면 수탁자 지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 사안에서는 그 유류분 문제보다는 네. 그 내담자 찾아오신 분이 특정 그 상속 재산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강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위탁자인 어머니도 동의하신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유언 대용 신탁은 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으로 상담부터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 작성 그리고 필요 서류 받고 뭐 수정 절차 거치고 해서 이제 등기 신청하고 등기 받는 데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그 등기 과정에서 법원에서 무슨 보정명령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체결한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인데요. 네, 개인정보보호상 뭐 전체 부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유언대용 신탁의 첫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거죠. 뭐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께서 부동산이 총 4개가 있으셨어요. 네. 아파트 2채, 상가 1채,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부동산. 네. 그럼 유언대용 신탁을 각각 체결을 하는 거죠? 네, 부동산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그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유언대용 신탁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위탁자의 의사에 따른 상속 설계이고 네. 이에 따라서 각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자가 다르다 보니 즉 내담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수익자가 다르다 보니 각 부동산별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변호사님, 어차피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유언대용 신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고 나면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특정 재산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상속인들 간 분쟁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네. 상속인 간의 갈등도 방지하고 네. 또 피상속인의 의사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죠.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신탁 원부인데요. 네.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면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이렇게 신탁 표시가 되는 거네요. 네, 유언대용 신탁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일단 이전이 되고요.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등기부 뒤에 붙어 있는 신탁 원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전에 상속 설계할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 혹시 이런 유언대용 신탁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